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됐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Why do I do just as you say? Why must I just give you away? Why do I...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윤지희 씨하고 고아라 씨가 불러주신 It Had to Be You. 네. E-A-D-U 이건가? 네, It Had to Be You. 그래서 안다. 제목 만들어. 그래, 지금 근데 멜로디는 다른 노래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네,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배준현 감독님 모셨고요. 저는 김프로입니다. 자, 인상적인 댓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근데 전반적으로 네. 네. 약간 조금 주춤한 느낌이 좀 있어요. 민성맹성하죠. 댓글도 그렇고 구독자가 늘어나는 비율도 그렇고. 그러게. 이게 뭔가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되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너무 진지했나? 아니, 뭐 많이 보는 아니면 흥행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지금 딱히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핫도그니님께서 네. 특별시민 참 진짜 그 좋은 배우들과 그 많은 소스들을 가지고 이번 연휴 덕에 보러 가실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보실 거라면 각을 하나 들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각을 들고 오라니. 각을 뭐지? 침 뱉고 싶다 이건가? 아닌가? 구린내 난다 이건가? 구린내? 글쎄요. 아니 그 과그린 광고 나와가지고 그 광고 각을. 그래서 그걸 몰라? 그런가요? PPL도 꽤 나오더구만. 네. 과그린이랑 화이트 맥주랑 네. LG 폰이랑. 저는 청담민서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맞습니까? 요게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지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아무튼 한번 보고. 요건 맞아요? 예, 요 간판이죠. 햄버거 집이 맞아요. 아, 그래요? 야. 체인점이었구나. 난 처음 봤어. 전 벌써 지금 요것만 딱 봐도 약간 침이 좀 고이고 있어요. 네. 로고도 그래요? 기억났어. 이거 네, 맞죠? 달라스. 이 그래요? 위에서 말을 달려서 달라스인가? 말을 달려서. 죄송합니다. 유머였어? 야. 네. 아무튼 여기 맞아요. 아직 있으면 좋겠다. 야. 없겠지, 다들. 저는 카이로스 모모님의 댓글인데 네. 뭐 길게 써주셨지만 많이 공감하고 황대리님 완전 몰입하셨네요. 네, 그 지난 녹음 때 제가 좀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닌가 싶던데 평소에 몰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 없이 녹음할 네. 때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있어요. 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박효신이 그때 언제냐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녹음하면 자기 노래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몰입해서 노래하는 게 느껴진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감정이 잘 절단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 앨범 트랙 중에 한 곡은 아무 감정 없이 불렀대요. 근데도 감정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야 내 목소리가 그런 것 같다. 뭐 그런 소리들을 하던데. 근데 그게 심지어 엄청 더 좋은 평가를 받았대. 다른 곡들보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부른 노래가. 나도 어떻게 보면 막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면서 하는 에피소드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박효신도 그랬지만 저도 그럴 것이 그게 어떤 노래였는지 이게 어떤 에피소드였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험 중이구나. 자, 그리고 물바다님께서 네. 시네마스타에서 김프로쇼로 옮겼다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어딜 가시냐고요? 갖다 들고 어디 가시나?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댓글과 참여가 전보다는 조금 주춤합니다만, 네. 약간의 저희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패턴도 좀 비슷하고, 네. 뭔가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느낌이 좀 들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의 패턴은 개봉한 영화들의 패턴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면이 거죠. 있죠. 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광고 더 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루프탑 사일런트 시네마.
네. 작년에 이제 2번 정도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네. 괜찮아가지고 야 이거를 좋은 사람들하고 뭐 좋은 영화 틀어놓고 좀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5월 13일 날 비긴 어게인 시작해가지고 네. 이동진 씨 모시고 서칭 포 슈가맨 GV 네. 하는데 뭐 하여튼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실 수 있는 데다가 여러 군데다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같이 네. 보시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5월, 6월 주말은 저기 올라가가지고 낙원산과 옥상에서 그냥 영화 보자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뭐가 하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네, 금, 토 중에 네. 저녁 8시에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1시간 반, 2시간 뭐 이렇게 영화 보시고 돌아가시는 걸로. 그리고 맥주를 드시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좀 컨셉이기도 하고 네. 고개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차를 몰고 오시면 대리 불러가기는 또 애매하잖아요.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러게. 네, 그러니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게 도심 한가운데라 종로 3가역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그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시민. 네. 특별시민의 줄거리 요약. 이건 뭐 줄거리 요약할 게 마땅히 좀 그래요. 일단 들어봅시다. 무슨 일이 그래. 일어났나. 그래서 보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변종국 캠프가 꾸려진다. 캠프. 네. 요 구다리가 이제 한참 가고. 네. 그다음에 각 캠프끼리 싸운다.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오고요. 당 내부에서 싸운다. 요 얘기가 하나 나오고. 가족끼리 싸운다. 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시면 이 이야기가 변종구가 그 최민식 배우가 분한 3선에 도전하는 지금 현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여기 어디에도 지금 심은경이 분한 역할이 한 일이 안 나와요. 구다리 요약에. 근데 누가 주인공인가?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누가 주인공인지. 네. 애매해요. 입장이 이상해요. 어느 시점에서는 변종구를 이해하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 영화가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대사를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신참이 들어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들어온 이 신참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이 여주인공의 눈으로 봤을 때 얘네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양면적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또 흐름이 있는데 이 영화 내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뭘 느끼면서 봐야 하는지 처음에 의도는 심은경의 성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죠. 나름의 야욕을, 순수함과 야욕이 뒤섞여 있는 걸로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를 겪고 나서 그래도 나는 뭔가 더 순수한 네. 뭐 이런 유권자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를 그린 걸까 싶은데 네. 그렇게 해서 공감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뭐 이거 장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상하다 이건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런 게 생각났어요. 다큐 3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TV 프로그램들 중에 뭐 어디 시장에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뭐 학교 가가지고 관찰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영화가. 근데 만약에 제가 다큐 3일을 찍는 연출자다라고 하면 일단 다 찍어놓고 편집할 때 어떤 방향을 뭐 이제 몰고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면면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총합이 어떤 느낌을 주니까 네. 그게 이 시장의 모습이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시장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망원시장 다큐 3일을 찍는 게 아니라 망원시장에 대한 홍보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누구 하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이거부터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는 전자 다큐 3일과 후자 홍보 영상이라고 했을 때 이 영화는 후자에 더 가깝게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시선으로 뭔가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연출된 시각 안에서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확고해지거나 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바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 그냥 선거 캠프 다큐 3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점이 없이. 계속 시점도 옮겨다니고. 근데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영화를. 그러려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장난 같다. 디테일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또 우리가 장면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깔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저는 재밌게 본 영화들을 보면 보통 저는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화에 그냥 플롯이 있으면 그냥 뭔가 일반적인 상황이 전개가 발생하고 뭔가 이 근간을 흔들 법한 위기가 발생해서 근데 그걸 뭐 해결하거나 거기에 좌절하거나 이렇게 끝나지는 단 하나의 사건에 익숙한데 뭐 거기에서 반전을 위해서 사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건까지 있었다. 이 정도까지면 정말 하나의 영화, 하나의 이야기로 잘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단 4-5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이 한 개의 사건으로 감정선을 가지고 갈 자신이 없으니 한 4-5개 던져놓고 이 중에 하나 에피소드 마음에 드는 거가 걸리면 그래도 볼만해지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저도 뭐 그래요. 그 한 4-5개 던진 것 중에 요거 하나 정도는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본 사람을 앉혀다 놓고 뭐가 좋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가 한두 개씩 걸릴 것 같아요. 영화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근데 어느 순간 마블의 문법이랬나? 헐리우드의 어떤 장르의 문법이 그랬나? 뭔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여러 개의 일들이 일어나서 볼거리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 영화를 적용하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마블 얘기를 하셔서 뭐 일견 동의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블 영화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야기가 매듭되지도 않고 쿠키 영상까지 다 봐야 되고 순간순간 재밌는 위트 있는 장면들 그리고 엄청난 스펙타클 볼거리 재밌다. 특별히 또 그렇게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밌게 본 분들한테 물어보면 장면들을 얘기할 텐데 요즘 한국 영화의 어떤 경향을 보면 클로즈업과 대사 스펙타클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질린다 이제. 지금 곽도원 배우가 분한 어떤 장면을 떼가지고 아수라에 집어넣으면 이상할까? 똑같을 것 같거든요. 최민식의 어떤 장면, 범죄의 전쟁에 집어넣으면 다를까? 물론 범죄의 전쟁이 이 영화보다 훨씬 훌륭한 영화인 것 같은데. 넣으면 튀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갖다 붙여도 그러니까 그냥 되게 국소적인 재미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의 방향이 다 리얼한 대사, 약간 표독스러운 대사, 뭐 이거거든요. 근데 영화 전체를 보면 그렇게 표독스럽고 리얼한 대사의 총합이 그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거나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최모 아주머니의 외침, 그리고 그 옆에서 연병 안에 사면 다.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지, 이게 그만큼 리얼하게 만들어졌으면서 그 리얼함의 총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를 몰고 가느냐 했을 때는 우리는 미동도 하기 힘든 정도의 수위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살펴보죠. 가장 핵심이 되는 시퀀스들이 영화에 있잖아요. 이 영화의 주제이거나 네. 아니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내지는 시퀀스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이 영화에서는 어떤 거였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그 대사가 가장 큰 울림을 줬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금 지금 이상해진 건데, 심은경의 대사. 나는 한 명의 유권자가 돼서 차근차근 널 심판할 거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울컥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시장님이 옛날에 고생하면서 자주 갔던 고깃집에서 술 한잔 먹고 이 담배불 한 3번 붙이려다가 갑자기 우우 하다가 누구를 쳐버렸다.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첫째, 그 선거 기간 또 그 사람은 그럼 무시로 음주운전하고 막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인가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고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죽여버린 것도 아니고 입막음 하려고 지금 누구를 감금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면서 무마한 건데, 시장이니까 문마가 되는 위치에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걸 잘 덮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선거를 앞둔 시장 얘기여야 되나 싶은 거죠. 네. 신문사 사장이면 안 되나. 굉장히 인상 좋은 이마트 사장이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여기 모든 게 포커스가 지금 맞춰지고 있으니까. 황 대리님 어떠세요? 전 제가 제일 마음 갔던 장면은 고깃집에서 고기 먹는 장면이었어요. 그래.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 처음에, 첫 번째. 내가 지나갈 때, 이렇게 뭐, 아주머니가, 막 고기 주고 막 했었는데, 그때 참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감동이 있더라고. 아, 좋더라. 지금은 그 맛이 안 난다. 막 그래서. 그치. 그럼 내가 이거 좋아하면 되나? 거기서 감동받고. 이 영화 보면서, 이 표독한 시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가 아닌가? 근데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내 언어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건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럴 일인가. 그치. 네. 저는 이제 제일 크게 느꼈던 사건은 그 본인의 잘못을 딸에게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거를 알게 됐지만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네. 이를 갈면서 나가는 보좌관으로 이제 끝이 나니까 그러면 이게 사건의 뭔가 가장 큰 모티브이자 핵심 사건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그럴 거였으면 초장에 네. 실수로 사람을 치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무마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무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감상에 빠져서 그게 연달아 있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황 대리님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냥 몰입해서 본 감동적인 장면 뒤에 그 감동을 그 희한하게 앞에 음주운전으로 잡힐지 말지 막 이것까지 막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쵸. 음주운전 안 잡히겠구나. 음주를 하면 어떡하나 싶다가 또 안 잡히네. 다행이네. 하는데 그때 팡 쳐버려요. 그걸 어떤 제 생각에 공식적으로 막 대입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요 정도 큰 산 하나 딱 놔두고 이걸 제일 위기로 설정해놓고 앞에는 좀 디테일한 거 뭐 깔아놓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식적으로 쓴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앞에서 하던 얘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곽도원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삼선을 노리는 시장과 어떻게든 이합집산하는 모습, 정치인, 프로 정치인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걸 보는 신입 보좌관의 약간의 멘붕, 뭐 이런 걸로 계속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걸 어떻게 무마하지? 이렇게 가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실 이 영화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랬으면 사실 저는 첫 장면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나와서 뭐 랩하다가 심은경이 얘기해가지고 저 뭐지 하고 그냥 무마되는 씬으로 그냥 되고 가는데 보통 그 노래도 그렇고 요즘에 스트리밍 시대다 보니까 사비를 제일 앞에 해가지고 사비를 듣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노래도 듣게 뭐 만드는 뭐 이상한 형태가 있잖아요. 뭐 이거 비슷하게 헐리우드 영화들도 보면 거의 마지막 나오는 클라이막스랑 못지않은 스펙타클한 장면을 제일 앞에 넣어가지고 한번 빵 때리고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 거기서 먹혀야 그 뒤까지 가는 건데 일단 이 영화에서는 사실 변종구라는 캐릭터의 힘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캐릭터 설정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됐을 것 같거든요. 첫 장면에서 임만 정말 나쁜 놈이야. 아니면 뭐 사실 그거밖에 더 있나? 되게 아니면 반전을 주기 위해서 엄청 인간적인 정치인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들어온 구석이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애매한 상황이 하나 발생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표독한 인간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하우스 오브 카드처럼 했겠지. 케빈 스페이시가 탁 동네 앞에 개가 있는데.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개를 그냥 쑥 보더니만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와, 이 정치인인데 진짜 나쁜 놈이구나. 뭐 이런 걸 주고 가든가. 아니면 아니면 싱크홀 장면 같은 거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선거가 나발이고 됐고 내가 마음이 너무 쓰인다. 이 장면을 보여주고 가거나,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장면을 잡고 가니까, 뭐야, 그래, 이 양반을 통해가지고 하려는 얘기가 뭐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15세가 하려니까 15세도 보겠죠. 15세가 보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요. 근데 15세는 선거권이 없잖아요. 걔네가 좀 관객을 무시했다 수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모르나. 그리고 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아니란 것까지 우리가 아는데. 예를 들어 보면 그냥 이름만 우리가 툭툭 던져봐도 거기에 대한 우리 각자의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것도 지금 힘든 대선 국면이잖아요. 김종인,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홍준표, 다 유승민, 허경영은 이번에 빠지는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각자의 논리가 너무 확고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공격하면 이게 공격이 먹힐지 수비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지인들이나 가족과. 근데 이 영화는 아무런 통찰이 없어요. 우리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웃는 얼굴 하면서 속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하다 보면 네 손에 똥 묻히기 싫으면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들었잖아. 우리 한 배 탄 거야. 이거 2000년 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걸 얘기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냥 정말 재미없는 격언집에
한국어 재밌는 대사 몇 개랑 담배 피면서 표정 짓는 거 뭐 이런 걸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짜증이 좀 난다. 전 저기에 얹어서 관객만 무시한 게 아니라 실제 유권자도 무시하는구나라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처음에 그 라미란이 뭐 선언할 때 뭐 세게 가시죠? 하니까 뭐 담주 훅 풀어지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엄청난 관심을 보이게 되는 실제 에피소드가 될 수가 있나? 더 나아가서 라미란 만든 광고를 보고 너무 잘 만든 광고처럼 이걸로 막 지지율이 올라갈 것처럼 그리고 이걸 뒤집는 광고로 뭐 거꾸로 돌려가지고 광고를 만드는데 이 광고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을 것처럼 그리잖아요. 네. 안철수 포스트보다 못한 뭐 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또 뒤에 가서는 아니 서울시장이 싱크홀 나가지고 거기서 밤샘 고생하다가 와서 토론해서 쓰러졌는데 나 같으면 동정심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2%가 떨어졌대. 도대체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그치. 있는 이 정도 선거 문법도 이해 못하는 양반들이 지금 선거 영화를 만든다고 하고 앉아 있으니 뭐 이게 지금 단적인 그냥 뭐 모든 장면을 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단 하나 유권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그려지고 있는지 뭐 이런 하나하나 사건들은 현실에서 안 그럴 것 같은데 혹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뜨악했던 뭐 실제 일들이 있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절했더니 도와줬다.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판세가 뒤집혔다 하는 우리가 겪은 것들보다 파괴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통찰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이 지지율의 추이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사건 때문이냐, 때문에 그런 거냐.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이 영화 안에서. 신경 쓰는 척만 하지. 뭐 이를테면 토론하다 쓰러졌다. 건강 상태 괜찮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뭔가 더 액션을 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민심을 끌어오느냐의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보고 싶은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치열한 선거전의 양상 속에서 인간이 드러내는 추악한 면모를 그리고 싶어한 야심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표현해낼 능력은 애초에 없던 영화였다. 그러니 갑자기 촬영 안에 치고 막 딸 대신 간에 만에 막 아내를 예전엔 때렸는데 막 얼굴은 때리지 말라 그러고 막 유세 어쩌고저쩌고 다 디테일이거든요. 그냥 장면에서 오는 그냥 어떤 효과적인 진짜 같으니까 그건.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수준의 장면을 보고 기억에 남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배 감독님이 집은 그 부분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결국 내가 유권자로 돌아가겠다. 여기다가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실제 이 영화가 그럼 이 영화가 가장 큰 실수한 거는 이 영화 유권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하다고 지가 유권자라고 잡아놨는데 막상 유권자의 관심과 유권자들의 그런 설문조사 응답률 뭐 그 추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돼 있고 그냥 요 액션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잖아라고 그냥 감독이 인식하고 갈 뿐이지 실제로 여기서 치열하게 그 지지율에 관한 관심이 하나도 안 나오고 결국 유권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유권자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유권자라고 나오는 심은경은 아마 복사했을 거로 보여지든 아니면 진짜 원본인 걸로 보여지는 USB 하나 떨렁 두고 나가는데 이것밖에 못해? 유권자 힘이 이게 다야?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또 얹어보자면 제가 또 가장 화가 났던 포인트는 초반 세팅에서 그 광고 홍보 실장 누굽니까 그 아저씨 정말 광고계 인사들을 개무시한 처사예요 이 영화에서 일단은 TV CF 그러니까 일단 광고가 나가는 채널을 TV 매체 자체를 TV CF 하나밖에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이 캠프에서 TV CF만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그 뭐 TV CF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TV CF는 매체에 언제 노출되는지 그거 돈으로 다 사놓고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전까지 그거를 안 만들고 있었대. 그리고 편집실에서 편집하라고 이거 하드 띡 던져주고 네가 만들어 보라고. 근데 그걸 아무도 컨펌을 안 해. 최민식은 그거 보고 그냥 괜찮다고 그래. 무슨 놈의 선거 캠프가 이렇게 따오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원래 있던 잘리는 그 광고 만든 그 양반이 정확하게 제 입장과 동일한 대사를 하나 쳐줬어요. 라미란 쪽 광고를 보면서 너무 아마추어 같다 라고 했더니 그 최민식이 뭐 어때? 있을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리얼했거든요.
뭐 유치하거나 아마추어 같건 어쨌든 저 메시지 명확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 괜찮은 대사를 한 둘인데 그 뒤에 광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수준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한마디로 이제 리얼리티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건데 네.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네. 심은경 씨하고 류혜영 씨가 이제 같은 포지션이잖아요. 양쪽 네. 캠프에. 네. 근데 그 두 분이 뭐 연기를 못하는 배우들은 아니니까. 근데 연기를 못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연출을 못한 거죠. 너무 어색하고 동의가 안 되는 연기들을 계속 하니까 리얼리티가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건 자체가 굉장히 리얼한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두 사람이 튀게 이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던지는 것도 그렇고 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 방식도 그렇고 네. 뭔가 너무 약간 어디인가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네. 이야기와 행동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전체적인 리얼리티를 더 떨어뜨리는 역할로 가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자꾸 나오니까 네. 저는 그 두 친구 나와가지고 연기할 때마다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 상업 영화잖아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프로의 제품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럴 때 좀 화가 나요. 비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다룰 나는 부정한다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인 건데 네. 비판을 하려면 집요하고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지금 1200개간 정도에 걸리는 영화잖아요. 그거 뭐 컴퓨터로 치면 뭐 삼성인 거고 영화라는 제품의 지금 그렇죠. 위력이 네. 근데 아마추어들이 만든 거라는 거죠. 이 정도 통찰로 장사를 하겠다니 떡볶이는 빨간색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건물을 빨간색으로 지어놓고 떡볶이 팔아볼까? 안 되면 장미도 같이 팔지 뭐. 요 정도의 생각하고 장사해보자. 빨간 건물에서. 요 정도로 덤빈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 비판을 하겠다고 덤비는 영화들이 다 어떤 들끓는 어떤 정의감과 열정과 자기가 보고 느낀 말을 막 합쳐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아마추어다, 연출이. 그러니까 연기가 그렇게 나오지. 유혜영의 그 나이에 그 위치에 가 있으려면 애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아는데. 그리고 제가 뭐 엄청난 광고 감독은 아니었습니다만, 엄청난 광고 감독이 지금 됐다면 저도 쇠고랑 차고 이제 가발막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내가 봐도 저거 뭐 바보들인가, 쟤네는. 그리고 심지어 아까 황 대리님이 너무 유권자를 유치하게 생각한다는 그 장면들 레이어가 막 생길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자, 누님 좀 세게 가시죠? 하고 유혜영이,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했을 때, 뒤집어 올라간 거 봐봐. 라고 한 다음에 걔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류혜영이 거기 맞서가지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안 돼 난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하는 과정이 나오던가 그리고 심은경도 그 위치에 있으면서 갈팡질팡하면서 하지만 더 센 거 뭐 하던가 근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위치 선정을 자기가 못해요 그 캐릭터 자체가 심은경이 지금 이래나 저래나 제1여당에 재선을 한 3선을 도전하는 이 사람에 대한 어디에 내가 동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동의하지 않지만 나의 프로로서의 어떤 야욕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대사만 너무 휘황찬란해요. 끝까지 가보려고요. 끝까지 가야 된다. 뭐 너 나랑 어쩌고저쩌고 똥물 어쩌고저쩌고 튀기면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격언집이에요 격언집. 근데 그거 너무 유치하고 뭐 15세들한테 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어른이 하는 말 재미없고 위트도 없고 무식한 어른이 존나 지루하게 막 이렇게 설교하는 말. 근데 우리는 어른이란 말이지. 이거 보고 있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지. 저는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정치인들이 보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죠. 왜냐면, 단적 예를 들면, 재밌던 에피소드가, 오바마가 공식 트위터에, 하우스 오브 카드 스포일러 하지 마라. 오바마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재밌게 봤다는 거고. 왜 재밌게 보냐면, 실제 정치가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화에서 아니면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바가 현실보다 좀 더 뭔가 극화돼 있거나, 아니, 좀 더 생략된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건과 캐릭터들이, 현실보다 좀 더 세거나, 아니면 좀 더 잔인하거나 아니면 뭔가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뭔가 재밌는 이야기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영화가 실패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도 전혀 프로로 보이지가 않아요. 프로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좀 첨언을 하자면 저 약간 조금 같은 얘기긴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다른 게 현실을 뛰어넘거나 더 세거나 해야 한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발 좀 따라잡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심청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판을 하겠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현실을 그러니까 전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면 지금 선거 캠프 어디 지금 후보가 10몇 명이잖아요. 가장 끝번호 후보 선거 캠프 3일 동안 찍고 제가 편집하잖아요. 이 영화가 더 재밌을 거예요. 100% 단정할 수 있어요. 정말로. 배 감독님 얘기는 더 하는 것 이전에 지금 그냥 현실만큼이라도 하라는 얘기인데 하고 싶은 말이 뭔지부터 정하고 들이대란 말이야, 카메라를.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뭐 변종구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악한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고 있는 아니면 뭐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략적인 것 같지도 않고 만들어내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생각되고 과장된 게 극화돼 있어서 실제로 선거 캠프에서 야, 저 정도는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들 법한 것도 안 들고 아니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죠. 실제 선거 캠프에서. 네. 광고라고 올라오는 그 2번 후보가 만들었다는 광고. 1번 후보한테 위협이 될 것 같은 우리가 지금 저 광고 하나로 밀릴 것 같다고 만들어진 그 광고. 뭐 프리미어로 하루면 그냥 자막 치고 만들면 그냥 뚝딱뚝딱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걸 만회했다고 만들어진 1번 후보의 새로운 광고. 심은경이 영웅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광고. 뭐야? 이거 대도 안 하는 광고 하나. 차라리 그걸 뭐 바이럴로 이제 핸드폰을 뿌려라고 하는 뭐 그 정도의 디테일하게 보여줬으면 바이럴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슈 자체도 그러니까 애들 장난 어디 쪼드는 말 떠드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고 좀 심하게 말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걸로 뭘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캠프가 선거를 치르는 방식들에 대한 리얼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취재를 좀 빡세게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그러면 그런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리얼리티는 둘째로 하고 네.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럼 어떤 사건으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냐에 그렇죠.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이 느끼는 그래서 좀 답답하거나 지루하거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기대했던 거는 처음에 굉장히 변종구가 막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근데 쭉 막 그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치열하게 가다가 거기를 보좌하는 프로페셔널들도 정말 막 프로답게 하다가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는데 여기서 약간 뭐 인간적인 면모가 나올라나 그런 선택을 하려나 막 그러다가 또 뭐 더 센 어떤 악행으로 정말 악한 놈이구나 그래서 유권자로 돌아가겠다는 한 명이 진짜 나오면 큰 사고를 칠 것 같겠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시작과 끝과 중간과 뭐 하나 성공한 게 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인물이 많이 죽어요, 이 영화에서. 생각보다 선거 얘기인데. 일단 그렇죠. 싱크홀로 시체도 안 나오는데 하여튼 몇 명 죽어버렸대. 그 유가족 나오고 막 시장에서 막 싸대기 맞을 뻔하고 막 니 딸님이 가수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군인도 한 명 죽고 국회의원 전직 검사 깡패한테 막 대차게 할 수 있는 그 똑똑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광고쟁이 한 명도 그냥 광고쟁이 이 말을 뺍시다. 그 광고 그 한참 선배 전설적인 선배라고 소개되던 그 양반도 잘리고 나서 투신하려고 그러고 죽을 뻔했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데 어떠한 위협도 못 느껴요. 제가 뭐 되든 말든 모르겠어. 우리 1월 때 이런 말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누군가가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럼 쟤네가 말하고 있는 이슈의 정남이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앞에 정치인이 붙으면 정치 혐오가 되는 거고 혹은 뭐 페미니즘 혹은 뭐 아니면 뭐 일배 뭐 이런 게 붙으면 그것 자체에 대해 관심을 끊고 싶은 정치 혐오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영화들을 보면서 비판 영화 혐오가 생겼어요. 너무 수준이 내가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니까 아예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아예 혹시 모를 어마무시한 영화일지도 모르는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았던 수십 편의 영화들을 제가 놓칠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그렇다.
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를테면 범죄 영화 잘 만든 범죄 영화 한 편은 모방범들이 생길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진압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수사하는 제대로 된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는 실제 그런 직업을 갖겠다는 꿈을 만들어주거든요. 잘 만든 경찰 영화를 보고 경찰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만든 범죄 영화를 보고 저렇게 해가지고 한국은행을 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어떤 뭐 정치 사회적인 어떤 정의 혹은 뭐 비판 의식이 깔린 어떤 풍토를 풍자하는 영화들의 그런 걸 사람들이 바라면 얘가 좋은 의도로 만든 걸 그렇게까지 물고 뜯어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좀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대하게 봐준 거지 좋다고 니네 칭찬해 준 게 아닌데 자꾸 그걸 복사 붙여 이렇게 할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치. 요즘에 이제 또 한참 시국이 그래서 그랬겠죠. 예전에 뭐 영화라는 게 이제 보통 만들어지면 2, 3년씩 이제 걸려야 네. 작품이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한참 어목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블랙리스트들이 막 네. 창궐할 때 기획된 영화들일 테니까 네. 뭐 요즘 들어서 사이퍼 장르 영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그런 배경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뭔가 딱 만족스럽거나 네. 뭐 이런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이번 작품 조금 뭐 네. 저게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더라도 뒤늦게 어떻게 수습하지? 그렇더라도 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보고 네. 비판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무슨 얘기야 이게? 제가 제일 힘든 건 녹음이 아니고요. 봐야 되니까 보고 내가 이 말을 하겠구나 생각하는 그 말을 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 녹음한 분량 1화부터 계속 보신 분들이면 아마 우리 세 명의 대사를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상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 저도 싫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특별 시민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게 더 화나다, 그게. 저 애들을 그렇게 쓸 일인가? 그렇죠. 네.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참 잘하거든요. 네. 근데 참 연기를 잘하는 거가 매우 아깝고 안타깝다. 네. 하는 한마디로 더 생각이- 하자면, 박혁권 배우도 나와요. 가랑이 자꾸 이렇게 바지 이렇게 만지라는 연출을 감독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박혁권 배우님을 그렇게 쓸 일인가? 나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박혁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연출이야. 나중에 여자들이 막 계속 그거만 보면서 너무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막 네. 웃고 막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준 떨어뜨려서 우리 뭐 그런 거 보고 빡빡 터지라는 거 아니야. 네. 뭐 하자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정치 영화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특별시민은 뭐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떠신지는 보고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나는 부정한다. 요거는 뭐 비슷한 비판 의식을 가진 영화긴 한데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뭐 근데 반면에 이거는 스크린이 너무 없어가지고 영화 보시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괜찮은 영화 나는 부정한다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윤지희 고아라 씨가 함께 불러주시는 It Had to Be You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try to be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